자, 객체지향 언어 4주차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내부에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컴퓨터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수에는 상수와 변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수와 변수에 대한 이야기, 자, 그리고 실습 과제를 드리는 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 4회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컴퓨터를 정의를 했었는데요. 자, 컴퓨터란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계산기 또는 계산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숫자죠. 그래서 이 숫자를 나타내는 의미인 디짓이란 단어를 이용을 해서 숫자화된 자료를 다룬다라고 해서 디지털 기기란 단어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결국 컴퓨터 내에 들어가 있는 문자, 그림, 음악, 숫자 등은 다 숫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해가 잘 되진 않겠지만 이제부터 그 숫자, 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인식을 해 나가는 과정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수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변수와 상수입니다. 자, 이 변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변하는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수? 조금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은 변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는 항상 같은 수라고 외워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항상 같은 수, 변수는 변하는 수. 자, 그러면 이 상수와 변수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수부터 살펴보게 되면 상수는 좀 전에 이야기하듯이 항상 같은 수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지금 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코드의 내용은 print 20인데요. print라는 명령은 알 수 있을 거고 20이라는 숫자를 출력하시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출력 결과는 20이라는 숫자를 출력하는 걸로 끝나게 되죠. 자, 숫자 상수 20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프린트 국방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국방은 문자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자 상수의 경우는 숫자 상수와 달리 앞과 뒤에 따옴표를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국방에서 출력이 되는데요. 양쪽에 더블 코테이션 마크 없이 출력이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문자 상수의 경우 양쪽 끝에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꼭 붙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20 더하기 3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20 더하기 3은 양쪽에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없으므로 숫자입니다. 그래서 20 더하기 30 한 결과인 50이라는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다음은 국방, 파이팅이라는 글자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자도 더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방 더하기 파이팅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국방 파이팅 해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엔 변수 부분에서 문자 부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라는 것은 변하는 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름 이꼴 홍길동이라는 프로그램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에서는 이름이란 부분에서는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없고요. 홍길동 앞뒤로는 더블 코테이션 마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름이라는 변수 안에 홍길동이라는 값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홍길동은 바로 상수가 되는 거고요. 이름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이름을 하게 되면 이름이 출력되는 게 아니라 이름이라는 변수 안에 있는 홍길동이라는 값이 출력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되는 데이터는 홍길동이지만 이 홍길동을 보관하는 이름이라는 변수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변수 숫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 1은 10이 되겠고요. 수 2는 20이 됩니다. 자, 이거는 수 1이라는 변수에 10이라는 숫자 상수를 입력을 한 경우가 되고요. 수 2라는 변수에 숫자 상수 20을 입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고 난 다음에 수 1과 수 2를 더해서 수 3에 넣게 되면 수 3의 값은 수 1에 있는 값 10, 수 2에 있는 값 20을 더한 값이 수 3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 수 3을 하게 되면 결과는 3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변수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변수 선언이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선언이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주얼 베이직은 선언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용 언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변수 선언의 예를 들자면, 자, dim 변수 이름 as 자료형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변수 이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름, 숫자, 번호 이런 식으로 해서 변수 이름을 정해 줄 수가 있고요. 비주얼 베이직과 몇몇 언어들은 한글로 변수를 만드는 게 가능하지만 만약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외국에 나가야 될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게 되면 변수 이름도 가능하면 영문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변수 이름을 만드는 규칙도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수 이름에 들어가야 될 자료의 형태들을 어떻게 정해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자료형에는 크게 숫자 형태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형태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숫자 형태의 경우 정수냐 실수냐,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는데요. 우선 세부적인 부분은 변수 이름은 책 페이지 53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료형의 경우에는 5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이름 만드는 규칙, 그 다음에 자료형 종류에 대해서는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변수 이름 규칙은 53페이지,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는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변수 선언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m 나이 as integer 하게 되면 나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거고요. 이제부터 이 나이라는 변수 안에는 정수 형태의 integer이라는 값만 넣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정수 형태라고 하면 숫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이라는 곳에 이름 같은 문자는 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위의 문장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나이라는 변수를 정수형으로 선언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형태로 선언한 예가 되겠는데요. dim 이름 as string 하게 되면 이름이라는 변수를 문자 형태로 선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름이라는 변수를 문자형으로 선언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실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인 실습은 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수업 첫 시간 진행 없이 여러분들의 교재 55페이지에 보게 되면 실습 3-1이 있습니다. 이 실습 3-1을 그대로 수행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수행 결과는 바탕화면 실습 3-1 폴더를 만들고 그 안쪽에다가 실습 3-1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것까지 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페이지 57페이지에 코드 각 줄에 옆에다가 설명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VAL이라는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VAL 코드가 무엇을 하는 놈인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면 아마 문자 더하기 숫자 더하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객체지향 언어 4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